알로라 명입니다. 이번에는 9월 25일 당산 하비올릭 미니리그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는 거부강 팽돌이 태그팀 GX를 이기고 올라온 메탈 퍼펙션 덱, 오른쪽 덱은 덱사를 노리는 로어 덱입니다. 과연 어떤 덱이 승리를 차지할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 7장을 뽑고 기본 포켓몬과 프라이즈 세팅 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양측 스타트 포켓몬은 디아루가 GX와 루기아 GX네요. 선공은 메탈 퍼펙션이 가져가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인 코일을 벤치에 깔아두었습니다. 이어서 프레셔스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GX 카드를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치할 GX 카드는 패에 서포트가 없다면 카푸나비나 GX나 데덴네 GX를 가져와서 드로우를 더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데덴네 GX를 가져왔네요. 아무래도 패에 그렇게 사용할 만한 카드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데덴네 GX를 패에 추가하고 천관산을 스타디움 카드로 내려놓고 더블 무색 에너지를 디아루가 GX한테 붙여준 뒤에 데덴네 GX의 특성 데데 체인지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버리고 덱 위에서 새롭게 6장을 드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장에 드로우한 패에서 추가적인 서포트를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스트볼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인 알로라 6테일을 벤치에 들어놓았습니다. 하이퍼볼이나 다른 카드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패에 드로우 관련 서포터가 없는 걸로 보아서는 하이퍼블로 카프나비나 GX를 서치한 후에 드로우 관련 서포터를 서치해서 드로우를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아무래도 벤치에 필요한 포켓몬이 많다 보니까 카프나비나 GX로 칸을 낭비하기 싫었나 봅니다. 오른쪽의 덱사 로덱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를 바로 벤치로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밴디트 가드란 특성을 가진 후파를 가져왔습니다. 밴디트 가드는 상대의 GX, EX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뮤츠뮤 태그팀 GX나 다른 GX 카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켓기어 3.0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호의 결단을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성호의 결단을 바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 3장을 패로 추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차례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카드를 확정적으로 서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차례 선공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덱사 로같이 단단하게 탱킹을 할 수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버티면서 필요한 파츠들을 패에 서치할 수 있습니다. 차례는 마치고 왼쪽에 메탈 퍼펙션 덱의 차례로 돌아갔습니다.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패에서 카드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원하는 포켓몬 카드 1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포켓몬은 알로라 91 GX를 가져왔네요. 알로라 91 GX는 이 카드가 패에서 진화했었을 때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아이템 카드를 2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카드로 이상한 사탕을, 두 번째 카드로는 하이퍼볼을 서치해왔네요. 하이퍼볼과 이상한 사탕을 사용해서 벤치의 코일을 자포 코일로 진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패에 남아있는 카드가 상록수 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필드 전개에 힘들 걸 생각해서 이번에 하이퍼볼로 가져올 카드는 카푸나비나 GX를 가져왔습니다. 특성 원더터치는 자신의 패에서 벤치에 늘어놓았을 때 덱에서 원하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릴리엘을 패에 추가했네요. 릴리엘을 사용하기 전에 덱 압축을 위해서 먼저 스타디움으로 나와있는 청간산 효과를 사용해서 트레이스 있는 강철에너지 한 장을 패에 추가한 뒤에 디아루가 GX한테 붙여주고 상록수 프로 스타디움을 교체한 뒤에 릴리엘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6장이 된 패에서 추가적인 하이퍼볼만 있다면 자포 코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미 정규 에너지 플레이는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자포 코일로 진화시킬 수만 있다면은 자포 코일의 특성 마그넷 서킷에 의해서 자신의 차례 몇 번이라도 자신의 패에 있는 강철 에너지를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이퍼볼로 서치한 자포 코일을 이상한 사탕으로 코일 위에서 바로 진화시킵니다. 이어서 패에 남아있던 구즈마를 상록수 코스트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서 기본 에너지 카드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강철 에너지를 패에 추가하네요. 자포 코일의 마그넷 서킷에 의해서 디아루가 GX한테 에너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무색 에너지 2개와 강철 에너지 3발비를 만족시켜주었기 때문에 타임리스 GX를 사용해서 상대 턴을 스킵하고 바로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게 합니다. 당연히 차례가 돌아옴으로써 드로우를 하였는데 현재 패에 있는 카드라고는 드로우한 카드 뿐인데요. 드로우한 카드가 강철 에너지였었네요. 상호숲을 사용해서 강철 에너지를 코스트로 강철 에너지를 서치했습니다. 추가적인 강철 에너지를 붙여줄 포켓몬은 후파를 조금 더 쉽게 돌파하기 위해서 자포 코일한테 미리 에너지를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디아루가 GX의 찍기 80 데미지로 루기아 GX를 기절시키고 먼저 프라이즈 2장을 가져가네요. 오른쪽의 덱사 로덱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차곡차곡을 가져왔습니다. 차곡차곡은 상대 프라이즈가 3장 이하일 시에 HP가 20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탱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틀필드에 후파가 있지만 디아루가 GX의 찍기는
상대 포켓몬에게 걸리는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대로 데미지도 줄 수도 있고 자폭 코일에 의해서 후파가 기절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성호의 결단으로 가져올 카드가 앞으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카드면 좋을 것 같네요. 성호의 결단으로 3장의 카드를 서치하고 왼쪽에 메탈 퍼펙션의 덱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배틀필드에 있는 후파를 기절시키기 위해서 선관산이라도 있다면은 트래쉬의 에너지를 서치하면서 자폭 코일의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패에 있는 강철 에너지 2장을 자폭 코일한테 붙여주고 하이퍼볼을 상록습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서 추가적인 강철 에너지를 패에 추가한 뒤에 자폭 코일한테 붙여주고 난천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새롭게 6장을 드로우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드로우한 6장 중에서 강철 에너지가 한 장이라도 있다면 배틀필드에 있는 디아루가 GX를 후퇴시키고 자폭 코일이 강철 에너지 3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전자포를 사용해서 130 데미지로 후파를 기절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뽑은 6장 중에서는 강철 에너지가 보이고 있지 않네요. 천관사냐도 있다면 디아루가 GX를 후퇴시키면서 강철 에너지를 떼서 강철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후파를 기절시키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관산 또한 뽑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찍기로 상대 포켓몬에게 걸리는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밴디트 카드 또한 무시해서 80데미지 주고 차례를 맞췄는데요. 오른쪽에 덱사로 덱은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루기아 GX를 패에 추가하고 카운터 게인과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자폭 코일을 끌어내면서 루기아 GX가 배틀필드로 나가네요. 루기아 GX의 GX 기술 로스트 퍼지 GX는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로스존에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카운터 게인이 상대보다 프라이즈가 많을 시에 붙어있는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을 발비해서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만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무색 에너지 하나만으로도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줄 수 있었네요. 배틀필드로는 디아루가 GX가 나가고 메탈 퍼펙션 대측은 먼저 뮤츠뮤 태그팀 GX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타디움으로 나와있는 무인 발전소 카드는 GX 포켓몬들의 특성을 지우기 때문에 뮤츠뮤 태그팀 GX의 퍼펙션 특성은 막혀 있습니다. 구의 머리띠가 디아루가 GX한테 붙은 상황에서 디아루가까지 벤치에 내려놓고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하네요. 6장이 된 패에서 딱히 이번 차례 쓸 카드는 없는지 찍기 82, 구의 머리띠 30을 추가해서 110 데미지를 루기아 GX한테 주고 차례를 마칩니다. 오른쪽에 덱사로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이수제 해석을 사용하네요.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어스 카드 2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할 트레어스 카드 2장은 스컬단의 조무레기와 마티스의 작전을 패에 추가했네요. 이렇게 되면 마티스의 작전 같은 경우에도 카운터 게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을 시에 이번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서포터 장수가 2장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유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루기아 GX의 사이코키네시스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30 데미지에 상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30만큼 추가하기 때문에 5장 붙어있어서 180 데미지로 HP 180의 디아루가 GX를 기절시켰네요. 메탈 퍼펙션 덱 측은 배틀필드로 뮤츠뮤 태그팀 GX를 내보낸 상황입니다. 무인 발전소를 아직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뮤츠뮤 태그팀 GX가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패에 있는 성호의 결단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덱뿐만 아니라 왼쪽 덱에도 성호의 결단이 들어가 있었네요. 덱에서 원하는 카드 3장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스타디움 카드와 에너지 카드를 서치함으로써 뮤츠뮤 태그팀 GX의 기동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전 차례 상대가 스컬단의 조무레기를 패에 넣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서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덱사 로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스컬단의 조무레기를 사용했네요. 여기서 아무래도 방금 성호의 결단으로 서치한 것으로 생각된 더블 무색 에너지가 버려졌습니다. 마티스의 작전을 쓰고 스컬단의 조무레기를 쓸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노림수가 있는지 마티스의 작전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프라이즈가 4대4이기 때문에 카운터 게인이 발동되지 않아서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왼쪽에 메탈 퍼펙션 덱은 청관산으로 스타디움을 교체하면서 트래쉬에 있는 강철 에너지를 2장 패에 추가하네요. 하지만 현재 필드에 자폭 코일이 없어서 에너지를 부스팅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패에 있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포켓몬을 한 장 패로 추가할지 아니면 3장을 덱으로 되돌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코일 한 장을 패에 추가한 뒤에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돌아오는 차례 때 저기 있는 코일을 자폭 코일로 진화시킬 계획인 것 같네요. 리셋 스탬프를 사용해서 상대 패를 모두 덱으로 놓고 섞게 한 뒤에 남아있는 프라이즈 장수만큼 카드를 뽑게 합니다. 오른쪽에 덱사로 덱 같은 경우에는 4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4장을 드로우하게 되겠네요. 아직까지 이번 차례 메탈 퍼펙션 덱 측은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철 에너지를 뮤츠뮤 태그팀 GX한테 붙여주고 난천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놓고 섞은 뒤에 새롭게 6장을 드로우하네요.
현재 덱이 상당히 많이 얇아진 상황입니다. 덱사 로덱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가 덱을 깎지 않더라도 상대가 알아서 덱을 압축해주는 것만큼 좋은 상황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른쪽에 덱사 덱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왼쪽에 메탈 퍼펙션 덱에 남아있는 덱 장수를 어림세어 보면은 4장 정도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고 오른쪽에 덱사 덱의 차례로 넘어갔네요. 리셋 스탬프에 의해서 패에 모아놨던 자원이 덱으로 되돌아왔는데 먼저 프레붕약을 사용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루기아 GX의 체력을 회복하고 통과란을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효과인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새롭게 5장을 뽑는 효과를 사용했네요. 두 번째 효과는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과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교체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5장의 카드에서 무인 발전소나 상대의 패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원할 것 같은데요. 차례를 종료하고 왼쪽에 메탈 퍼펙션 덱의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남아있는 프라이즈가 4장인 가운데 배틀필드에는 루기아 GX와 벤치에 있는 차옥차옥과 후파를 모두 기절시키면은 프라이즈를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현재 배틀필드의 뮤츠민 태그팀 GX에게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고 난천을 사용했습니다. 패가 6장보다 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남아있는 덱 장수가 2장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하지만 이상한 사탄과 자포 코일을 뽑는 데 성공해서 벤치의 코일을 자포 코일로 진화시키고 성관산을 이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강철 에너지까지 마저 서치한 후에 자포 코일의 마그넷 서킷 특성에 의해서 강철 에너지 2장을 모두 배틀필드에 있는 뮤츠미 태그팀 GX한테 붙여준 뒤에 트래쉬에 있는 망나뇽 GX의 기술 천공의 심판 270 데미지로 루기아 GX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천공의 심판 반동 효과로 붙어있는 에너지 3개를 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선관산이 그대로 버텨준다면 다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공의 심판으로 루기아 GX를 기절시키고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2대4입니다. 덱사덱 측은 차곡차곡을 배틀필드로 내보냈는데요. 먼저 포켓기어 3.0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서포트 카드로 성우의 결단이나 다른 카드가 있으면 서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치하지 않았습니다. 패를 보고 고민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있는데도 서치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패에 사용할 다른 카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패에 카운터 에너지와 카운터 게인이 있다면은 차곡차곡의 산떨구기 기술을 사용해서 덱사를 노려보는데 루자미를 사용해서 무인 발전소를 가져와서 스타디움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종료했는데 아무래도 왼쪽에 메탈 퍼펙션 덱이 무인 발전소를 치울 만한 스타디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남아있는 덱에 천관산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천관산이 없고 추가적인 에너지마저 없다면은 다른 포켓몬의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래쉬와 패를 확인하면서 남아있는 덱과 프라이즈에 어떤 카드들이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스피너를 사용해서 덱을 확인하지만 에너지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지 항복으로 게임이 종료되었네요. 남아있는 덱 한 장이 뮤츠미 태그팀 GX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